안녕하세요. 상담학 박사 윤슬입니다. 트렌드 명리심리 하루 10분 투자하시면 어느새 내가 보이고 상대가 보이고 관계가 보입니다. 윤슬의 심리살롱 좋아요, 구독해 주시고요.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테마별 사주 특징과 사주 사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번 테마는 좋은 궁합이죠. 지난 영상에 이어서 좋은 궁합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과연 사주로 좋은 궁합, 나쁜 궁합을 찾아볼 수 있을까? 좋은 궁합이라는 게 있다면 또 어떤 게 좋은 궁합인가? 자, 궁합이라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볼게요. 궁합은요, 서로 아주 중요한 사이, 결혼, 연애, 사업 파트너 등의 중요한 관계에서 두 사람의 궁합을 맞추어서 또 활용하고자 하는 건데, 그때 사주라고 하는 이 명리 사주를 바탕으로 서로의 성격 그리고 운명, 조화의 여부를 분석하는 과정입니다. 사주 궁합은 보통 사주 팔자라고 하는 이런 연월일시의 4개의 기둥과 또 각각 천간과 또 지지를 이용해서 두 사람의 사주를 비교를 합니다. 이때 고려되는 주요 요소라고 한다면 바로 음양의 조화, 두 사람의 사주가 음양의 균형이 잘 맞추어져 있는지, 또 오행 상생과 상극, 오행의 상생과 상극이 너무 상생만 해도 사실은 너무 상극만 해도 또 상극은 나쁜 관계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상생만 해도 과하죠. 그래서 상생과 상극이 또 균형을 이루어야 하고요. 또 이러한 사주가 두 사람이 서로 충돌되거나 상반되는 요소가 있는지도 살펴보고요. 두 사람의 이 육신의 관계로 또 재물운이나 자녀, 건강, 사회적인 지위 등은 어떤지 좀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좋은 궁합, 나쁜 궁합이라기보다는 나의 틀을, 내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과연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까라는 거죠. 우리 오행의 조화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음양의 조화가 있고 또 오행의 상생, 상극의 균형이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도 실제 이렇게 맞추어져 갑니다. 음양이 내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면 그 음양이나 오행을 맞춰주는, 그래서 균형을 이루게 우리는 만나게 되는데요. 자, 어떤 사람과 만나느냐,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내용을 한 번만 더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내 사주에 없거나 부족한 오행을 가진 사람을 만난다. 그리고 월지의 음양의 배합이 되는 사람을 만난다. 내 사주의 격을 보완하는 사람을 만난다. 또 일간끼리 합의되거나 또 천간의 합이 또 많은 사람, 일지에 합의되거나 지지의 합이 서로 간에 되는 경우, 그리고 일주 혹은 연주 이런 사주의 또 이 기둥의 합이 되기도 하죠. 자, 일간에게 가장 필요한 기운을 가진 사람, 내 일간이 경금일간이다. 그러면 정화일간을 만나면 내가 쓰임받게 되는 거고요. 내가 또 간목일간인데요. 간목일간이 개수도 필요하지만 경금도 필요합니다. 경금을 만나면 간목이 잘 다스려지고 잘 단단하게 또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많이 간목이 다듬어지는 것이죠. 성장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대방의 일간이 나의 겁재가 되는 사람도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서로의 일간이요, 서로 겁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서로의 일간이 재생관해서 재와 관으로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내 대운의 천간 기운을
어느 대운이 바뀌어서 그 대운이 왔을 때 상대방이 지금의 나의 대운의 천간과 같은 기운을 가진 사람이죠. 그렇게 우리는 내 사주의 균형이 맞춰지게끔 상대방이 온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 사주가 너무 또 흉신으로 가득하거나 정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와도 나는 흉하게 될 흉한 일들을 겪고 내가 또 흉하게 스스로 자기에게 불이익한 것들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어느 정도 보완이 된다고 하더라도 내 틀을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거죠. 하지만 진짜 확실히 좋은 사람을 만나서 정말 그 사람이 나에게 정말 생해주고 나를 다듬어주는 사람이라면요. 끝까지 함께 우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머리가 검은 머리 팥뿌리 되도록 사시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어떤 배우자 혹은 상대가 궁금하다면요. 사주를 떠나서 가장 먼저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런 정도는 서로 논의하고 그리고 서로의 이 조율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배우자로서 또 우리가 한 배를 타고 갈 수 있는지 확인을 하고 가시면 좋겠는데요. 사주를 떠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여러분은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형이나 배우자 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배우자상 혹은 이상형의 어떤 기준이 있겠죠. 하지만 누구나 모든 사람이 이상형을 만나나요? 솔직히 이상형을 만나기는 쉽진 않죠. 근데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가치관이에요. 왜냐하면 이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에 있어서 나의 세계관,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틀이거든요. 내가 무엇을 얼마나 어떠한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지,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돈의 가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 건지, 나는 사랑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지, 나는 어떤 종교, 저 큰 신이라고 하는 신적 존재에 대한 이러한 가치관이 서 있는 사람인지에 따라서 우리는 사주를 떠나서 서로 다른 경향성을 갖게 되죠.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것은 뭐니 해도 가치관입니다. 자, 그리고 상대가 나에게 꼭 맞춰주길 바라는 것이 있다면 말씀하셔야 됩니다.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 어떤 분은 이 결혼하기 전에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자취를 일찍 하셨대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밥 해먹는 게 너무너무 싫었대요. 그런데 내 밥상 정도는 아내가 차려주면 좋겠다는 그러한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해줄 수 없는 사람이라면 정말 맞지 않겠죠. 그걸로 인해서 정말 작은 부분으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고 그 갈등은 역기능을 또 불러일으키고 그러다 보면 또 사이가 멀어질 수 있겠습니다. 상대가 나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도 우리는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너 나한테 이거는 해서는 안 돼. 물론 우리 사회적으로 폭력을 써서도 안 되고 언어폭력도 안 됩니다. 이러한 것 말고 나에게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뭐 막말을 한다거나 나의 인신 공격을 한다거나 내 외모를 가지고 무엇이라고 한다거나 뭐 이런 거는 피해줘. 아니면 나는 우리 집안에 대해서 흉보고하는 거는 절대 용납하지 못해. 뭐 라고 한다거나 나는 술 마시는 게 싫어. 상대방이 술 마시는 게 싫다. 뭐 금주했으면 좋겠다. 라고 한다면 담배를 피우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을 안 만나는 게 맞죠. 아니면 절충을 해서 자 어떻게 할 것인지 조절을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이왕이면 그걸 서로 노력한다는 입장에서 조절하고 노력하기보다는 애초에 그 상대를 어떤 이 기준에서 꽈락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상대가 또
나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 그리고 내가 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를 들면 나에게 꼭 맞춰주길 바라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못 맞춰주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뭐 한두 가지만 돼야 되겠죠. 이게 막 10가지 되면 안 되겠죠. 너무 힘들죠. 그렇게 원하는 게 많은 사람하고도 사실은 우리는 정말 완벽주의자 성향이기 때문에 힘들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이제 논의를 하셔야 되겠죠. 내가 나한테 꼭 맞춰주길 바라지만 그 사람이 해줄 수가 없다고 하니 그러면 그걸 내가 버릴 수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자, 또 내가 절대 버리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들은 서로 결혼 전에 얘기를 나누어야 되겠죠. 우리 자녀는 어떻게 키웠으면 좋겠다. 혹은 오빠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뭐 다투더라도 오늘 밤 24시간 이내에 밤 12시가 지나기 전에는 꼭 풀고 자야 된다 라던가 이러한 약속들도 하는 것이 좋겠죠. 약속이 잘 지켜지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 의견을 무시하는 사람인지 그것도 봐야 되겠습니다. 자, 모든 기준 목록에서요 하나라도 꽈락이 생기면요 뭐 한 개가 아예 안 된다라고 한다면 그 모든 기준이 너무 과한 높은 기준이라기보다는 몇 가지의 항목을 가지고 꼭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정도는 필요하겠어 라는 것을 상대방과 조율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기준이 나는 이거는 꼭 필요한데 그게 만약에 꽈락이 난다면 그 사람과는 사실 어떤 더 크고 넓은 한 배를 타기는 쉽지 않겠죠. 너무 많은 노력과 희생이 서로에게 필요할 겁니다. 자, 이렇게 이러한 기준들을 논의를 해보셔야 되는데요. 그보다 그 어떠한 것들도 사실 가치관마저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요. 소통 능력이에요. 그래서 정말 공감 잘하고 소통 잘하고 서로 간에 이 존중과 이해가 있다면 이런 분들은 어느 정도의 노력도 가능하다고 보겠죠. 우리가 그리고 가치관을 중요하다고 한 것은요. 사람이 향해 가는 곳인데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삶이 지향하는 가치를 바라보고 어느 길로 갈 텐데 그 바라보는 곳이 부부가 다른 데를 바라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 배를 타고 갈 거고 저 사람은 저 배를 타고 가야죠. 한 배를 타고 가려면 어느 정도 큰 그림 안에서 일치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다른 취미를 갖더라도 또 다른 일들을 하더라도 우리가 약간 소홀하더라도 정말 큰 가치관 나와 너의 세계관이 공유가 되고 일치가 된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사실 없습니다. 사주를 떠나서 우리는 그 가치관 가장 크게 기준되어지는 가치관을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요. 궁합의 사주 사례를 이제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부부관계나 연인으로 깊은 인연을 맺어가는지 정말 이제 우리 이 1번에서부터 이제 8번까지 쭉 살펴보도록 할게요. 궁합 사주를 그 사례를 통해서 또 부부 관계와 또 인연을 맺어가는 사람들의 이 사주를 통해서 좋은 궁합이냐, 좋은 궁합이 어떤 것일까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일 하루 10분 공부해 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